캐나다의 한 프로그래머가 갑자기 푸틴을 암살하고 오겠다며 우크라이나로 향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 명령을 내린 캐나다 정부도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허락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보를 보여 전 세계가 의아했는데요. 그의 회사 동료 직원들은 그 프로그래머가 평소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성실히 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그의 실체가 공개되자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실제로 6번째 러시아 장성이 저격당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암살 위협을 느꼈는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면을 피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한인 2명이 우크라이나인들을 구출한 것이 드러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캐나다의 40대 프로그래머가 지프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그의 친구는 다짜고짜 우리는 네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넌 이제 퇴역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해도 되잖아. 같이 할래라고 물어보자 그 프로그래머는 그래 하겠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프로그래머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곧장 전화를 걸어온 친구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그 위험한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한 평소라면 캐나다 정부는 여행 자제 명령이 내려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출국을 허락할 리가 없는데 캐나다 정부는 대뜸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그가 출국하는 것을 특별 허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프로그래머의 실체는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최장 저격 기록을 보유한 전설적인 저격수 왈리였습니다. 사실 왈리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왈리는 아프가니스탄 분쟁 때 얻은 별명인데요. 왈리는 아랍어로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신상과 이력은 캐나다 내에서도 비밀로 취급되고 있어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알려진 바로는 그가 캐나다 왕립 육군 제22연대 출신으로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칸다하르에서 싸웠고 2015년 이라크로 건너가 이슬람 부대들과 교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가 전설의 스나이퍼란 칭호를 얻은 것은 다름 아닌 2017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당시 장거리 저격총 맥밀란 TAC-50으로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을 3,540m 거리에서 저격했는데요. 이는 삼성역에서 강남역 거리에 있는 사람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눈 깜짝할 새 날아가는 총알마저도 목표에 적중하는 시간만 약 4에서 5초가 걸린다고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거리뿐만 아니라 목표의 움직임과 바람,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4, 5초 동안 일어날 모든 변수를 고려해 저격에 성공한 사례로 현재까지 세계 최장 저격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왈리가 단순히 정확도만 가진 것만은 아닌데요. 동유럽 매체 넥스타는 스나이퍼의 평균 저격 성공률이 최대 하루 7명이고 전선에선 최대 10명인데 비해 왈리는 하루 최대 40명을 맞출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웬만한 저격수 1명이 중대급 전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왈리는 대대급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그가 현재 우크라이나 국제부대에 소속되어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스나이퍼가 러시아에 맞서게 된 건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인도적 활동 중인 친구의 연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왈리는 참전을 결심한 순간에 대해 CBC 뉴스에 사이렌을 들은 소방대원이 된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첫돌을 맞은 아들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것 대신 키이우 외곽에 버려진 건물 옥상에서 웅크린 채 적을 기다리는 것을 택했는데요. 아빠로서 아들의 의미 있는 기념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했지만 그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를 저격하는 일이 좋지만은 않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가 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출 때까지 싸울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왈리의 참전 소식에 러시아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왈리가 참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러시아 장성이 또 암살당한 것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안드레이 니콜라에비치 팔리 흑해 함대 부사령관이 마리우폴에서 전투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리 부사령관은 곧 소장 진급이 예정된 지휘관으로 당시 러시아 흑해 함대 해병대를 이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측도 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정확히 왈리가 팔리 부사령관을 저격했다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러시아 수뇌부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전력면에서 러시아의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아온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 무려 6명의 러시아 장성을 쓰러뜨렸습니다. 약 4일에 1명꼴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20명의 러시아 장성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적 지휘부를 노린 우크라이나의 특수전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장성급이 적의 공격에 노출될 만큼 러시아군 지휘체계와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객관적 전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저격과 후방 교란 등 특수전 전력 양성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돌팔매 전략이 통한 셈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은 저격수의 유용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군으로부터 다양한 저격 기술과 장비를 전수받았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인공위성 및 드론에 노출된 러시아군 지휘부 동태 등 정보를 활용해 적의 수뇌부 위치를 파악한 뒤 암살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암살 위협을 느낀 푸틴은 최대한 외부에 노출된 곳을 피하기 위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1대1 대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푸틴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푸틴은 러시아 내부 고위 인사들이 쿠데타나 자신을 암살할 수 있다고 생각해 회전한 장성 인사들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정부 관료들에게 서방국들은 러시아에서 돈을 벌지만 정신은 서방에 가 있는 국가 반역자들에게 의존하려 한다며 러시아 국민은 진정한 애국자와 인간 쓰레기, 배신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 입속으로 들어간 곤충을 뱉어내듯 이들을 거리로 내몰아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서 누군가 서방 세력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배신하고 암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난 것인데요. CNN은 우크라이나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러시아 국가 원수가 복수심을 국내에서 쏟아내려 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민 탄압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최근 푸틴 대통령은 연방보안국의 지시에 러시아 국가경비대 부사령관인 로만 가브릴로프 장군을 체포했다고 영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벨링캣이 보도했는데요. 영국 더타임스는 장군 숙청은 푸틴이 빠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군사적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찾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며 동시에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 세계가 푸틴 퇴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자 푸틴 대통령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한인들이 최근 러시아군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 시민을 구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한인은 박장훈 씨와 송솔나무 씨로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서 자신들의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두 남자는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위험에 빠진 피난민들을 구출해 안전한 폴란드까지 이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직업은 군인이 아닌 평범한 의사와 음악가이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국제구호 경험이 있는 의사 박장훈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우크라이나로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장훈 씨는 우크라이나의 구호물자 유통망을 만들고 있어요. 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미 르비우와 다른 두 곳의 창고를 확보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가인 송솔나무 씨와는 함께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수도인 키이우 시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들을 창고에 전달하고 차량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박장훈 씨와 송솔나무 씨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폴란드로 돌아가려는데 나잘이라는 우크라이나 병사가 접근했는데요. 그는 제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묶여 개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제 어머니를 구출해주세요라고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로 향하던 차를 다시 돌려 총탄이 빗발치는 우크라이나로 향해 그의 어머니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그냥 집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좋은 분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며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우린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린 이길 겁니다라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영감을 얻어 GEM과 비스트롱 등 NGO들과 함께 지원단을 조직했는데요. 이들이 전쟁터에서 구출해낸 우크라이나 어린이만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과 함께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 구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솔나무 씨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이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긴급한 메시지까지 남겼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우크라이나로 향하자 전황이 급반전되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일부 외곽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러시아군은 점점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준비한 총알이 3일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점점 전투가 우크라이나로 기우는 와중에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